이 가짜 영감아, 내 수염 놓지 못할까? 니놈이야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내가 진짜 사또앱이다. 아이고, 아버님들,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제 집 기둥불이 다 뽑히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기괴하고도 황당한 소동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시죠? 멀쩡한 양반과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고을 사또를 실성하게 만든 이 모든 일은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구멍난 낡은 무쇠솥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누구는 금송아지를 물려받고도 가산을 탕진하고 누구는 구멍난 솥단지 하나로 가문을 일으키니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운 야담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시리즈 물려받은 보물 그 첫 번째 이야기 구멍난 무쇠솥의 기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오서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오서방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했죠. 겨울이면 문창살 사이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서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서방은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자기 팔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고 커다란 무쇠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라는 게 참으로 묘했습니다. 솥바닥 한가운데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이보게 오서방, 자네 제정신인가? 소태, 죽을 끓이겠나, 밥을 짓겠나? 차라리 대장간에 가져다 주고 엿이나 바꿔 먹게나. 마을 사람들은 오서방이 매일 아침 정성껏 솥을 닦는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오서방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이 솥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비록 구멍은 났어도 제게는 아버님 얼굴 같은 물건입니다. 오서방은 매일 아침 냇가에서 고운 모래를 떠와 솥을 닦았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나도 솥이 거울처럼 반짝거릴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춥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오서방은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솥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가죽은 등가죽에 붙어버렸고 추위는 뼈를 깎는 듯 했지요. 오서방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솥바닥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홀로 두시고 어찌 그리 빨리 가셨습니까? 이 솥에 쌀밥 가득 지어 아버님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 팔자가 참으로 기구합니다. 오서방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솥바닥의 구멍 사이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솥 안에서 스르르 스르르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오서방이 번쩍 눈을 뜨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솥바닥에 붙어있던 먼지 같은 쌀알 한 톨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열알이 되고 백알이 되더니 어느새 솥단지 가득 눈부시게 하얀 쌀이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오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움큼 집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고소한 곡식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요. 구멍난 솥이라면 쌀이 바닥으로 새야 정상인데 웬걸요? 쌀은 마법처럼 구멍 위를 채우며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오서방이 쌀을 한 바가지 퍼내면 다시 그만큼의 쌀이 솟아오르고 두 바가지를 퍼내면 또다시 두 바가지가 채워졌습니다. 버려진 고물인 줄 알았 낡은 솥이 하나를 넣으면
100개가 되어 나오는 전설 속의 화수분이었던 것입니다. 오서방은 아버지가 왜 이 솥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는지 이제야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착한 오서방은 이 기적 같은 쌀을 혼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솥에서 나온 귀한 쌀입니다. 어서 가져가서 배를 채우십시오. 오서방은 마을의 굶주린 이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에는 고소한 밥 냄새가 진동했고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죠. 하지만 좋은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고을 사또인 김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사또는 평소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로 악명이 높은 탐관오리였죠. 뭐라? 구멍, 난 솥에서 쌀이 쏟아진다고? 그런 신묘한 보물은 마땅히 나라에서 관리해야지. 그 미천한 오서방 놈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사또는 당장 수십 명의 포조를 거느리고 오서방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오서방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오서방은 솥을 부둥켜 안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품입니다. 제발 이 솥만은 두고 가십시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사또에게 오서방의 눈물은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닥쳐라, 구국가에! 보물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대역죄다. 여봐라, 당장 저 솥을 관아로 옮겨라. 포졸들은 오서방을 사정없이 걷어차고 아버지의 유품인 무쇠솥을 거칠게 빼앗아갔습니다. 오서방은 멀어져 가는 솥을 보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보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아 안뜰로 솥을 가져온 김사또는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허허허, 쌀 따위가 무엇이냐? 여기 금비녀를 넣으면 금비녀가 산더미처럼 쏟아지겠지? 나는 이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다. 사또는 안방마님의 폐물함에서 가장 비싼 금비녀 하나를 꺼내 솥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솥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솥을 닦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솥은 잠잠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솥을 문질러 보았지만 금비녀는 여전히 솥바닥에 덩그러니 하나뿐이었죠. 이상하다. 오서방 놈이 닦을 때는 쌀이 쏟아졌다는데 왜 금은 안 나오는 거야? 내 정성이 부족한가? 사또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사또의 아버지. 욕심쟁이 김영감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이 영감은 사또보다 한술 더 뜨는 탐욕으로 고을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던 인물이었죠. 이놈아, 네 놈이 솥을 닦을 줄이나 아느냐? 비켜봐라. 이 아비가 직접 보련다. 영감님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솥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 안에 무슨 비밀 장치가 숨어 있나? 혹시 오서방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영감이 솥 안으로 상체를 쑥 들이밀며 솥바닥을 손으로 더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이쿠, 나 살려라. 영감이 그만 발을 헛디뎌 그 좁은 무쇠솥 안으로 몸이 쏙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당황한 사또가 아버지를 끌어올리려 솥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또가 온 힘을 다해 솥 안에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놈아, 날 왜 이제야 꺼내느냐? 솥 밖으로 튀어나온 영감은 사또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솥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끼, 이 가짜 늙은이야. 내가 진짜 사또애비다. 저놈은 귀신이니 당장 내쫓아라. 사또가 기겁을 하며 솥 안을 보니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또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어안이 벙벙하여 두 번째 아버지를 꺼내주었죠.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솥 안에서 스르르 스르르 소리가 나더니
영감이 하나, 둘, 셋, 줄줄이 소시지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방 안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수염을 기른 아버지가 무려 10명이나 들어찼습니다. 아버님, 대체 누가 진짜 아버님이십니까? 사또가 넋이 나간 채 묻자 10명의 아버지가 동시에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다. 저놈들이 내 재산을 훔치려 나타난 도둑놈들이다. 아니야, 내가 진짜다. 사또야, 저 가짜들을 당장 옥에 가둬라. 서로 진짜라고 우기던 10명의 아버지는 급기야 서로의 수염을 거칠게 잡고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놔라. 내 금비녀 내놔라. 이 가짜 영감아, 너 때문에 내 밥상이 좁아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또는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혼비백산했습니다. 욕심이 나은 기막히고도 잔인한 코미디가 펼쳐진 것이지요. 10명의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아니다. 내가 진짜 사또 애비다. 서로 사또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더니 급기야 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길거리에 뿌려버렸습니다. 사또가 평생 백성들을 괴롭혀 모은 금은보화는 10명의 아버지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잡아당기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결국 사또의 관하는 영감들의 싸움통에 불이 나 홀랑 타버렸고 10명의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싸우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남의 보물을 뺏었던 김사또는 하룻밤 사이에 집도 절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보물솥을 탐내다 아버지만 10명을 얻고 재산을 다 날렸구나. 사또의 통곡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신비하게도 그 낡은 무쇠솥은 다음날 아침 오서방의 집 마당 구석에 예전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다시 찾은 솥을 정성껏 닦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와 주셨군요. 오서방은 그 후로도 솥에서 나오는 쌀로 가난한 이웃들을 평생 돌보며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오서방이 솥을 닦을 때는 항상 쌀과 금이 넘쳐났지만 욕심 많은 자가 만지면 항상 화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서방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여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그가 남긴 귀한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구멍 무쇠솥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오서방이 받은 그 기적 같은 복이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 식구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다온이 새롭게 시작한 물려받은 보물 시리즈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기기묘묘하고도 가슴 뭉클한 보물 이야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 노래를 부른다는 신비로운 옥비녀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즐거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셔요. 식구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귀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보물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다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온야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